신탁회사도 찾아가고 우선수익자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함께 찾아가서 관리인 선임의 찬성 취지로 의결권 행사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설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의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관리단 집회의 법률 자문을 수행했던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승소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분양형 호텔 분쟁 사례인데요. 해당 판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피고 관리단을 대리해서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했고요. 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AA라는 분양형 호텔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건 호텔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사건 호텔의 일부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피고 2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관리인 선임 결의를 이 사건 제1결의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 호텔의 분양자와 분양자 측에 있는 호텔 운영사는 관리단 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2와 구분 소유자들의 의뢰로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제1결의의 적법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시 한번 관리단 집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제1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고요. 피고 2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56.4% 그리고 의결권 면적의 55.4%가 찬성을 해서 다시 관리인 선임 안건이 의결되었고, 이 의결을 이 사건 제2결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제2결의에서는 어떠한 하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측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분 소유자들을 부추겨서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 확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은 관리단을 대리해서 그 소송에 대응하여 송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은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를 준비하면서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호실들에 대해서 우선수익자 지위에 있는 대주들과 신탁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의결권 행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설득을 했습니다. 이 사건 호텔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로 이례적으로 신탁회사가 관리인 선임에 찬성하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신탁 호실에 관하여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호텔의 분양자는 신탁 약정에 따라 관리단 집회 의결권 행사는 자신들에게 있다. 즉 신탁 약정상의 위탁자인 시행사에게 의결권 행사가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탁자의 허락 없이 신탁회사가 의결권 행사를 독자적으로 한 것은 무효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법원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쟁점은 신탁 약정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가 위탁자인 분양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신탁회사가 독자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자 측, 즉 원고 측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는 시행사를 말합니다. 대항력 있는 이 사건 신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보전 관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 명시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보전 관리에 해당하는 관리인 선임 결의에 대해서도 분양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땡땡 신탁회사가 행사한 의결권은 이 사건 신탁 계약에 위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땡땡 신탁회사는 17년 10월경 이 사건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이 사건 호텔의 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했는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인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이전되고 이와 같은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 재산에 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신탁회사가 분양자의 포괄적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설령 신탁회사가 분양자에게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3결의, 즉 관리인 선임 결의를 말합니다. 이런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 의결권 행사 위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이 사건 제3결의 당시 직접 서면 결의서를 제출해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종전에 있었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법원은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로 등기된 신탁회사다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신탁계약의 내용만으로 그러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보았고요. 또한 설령 신탁회사가 신탁 계약을 통해서 분양자에게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다고 보더라도 신탁회사가 관리인 선임 결의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런 위임은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런 신탁 호실에 대한 신탁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동산 신탁 계약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문구들이 신탁 약정에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문구가 존재하는 경우에 많은 판결들에서 법원은 그런 신탁 부동산에 관해서 의결권 행사도 위탁자인 분양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재판부는 신탁 약정에 그런 비슷한 취지의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가 실제로 의결권 행사에 나아갔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러한 묵시적 위임조차 부존재하다고 보거나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임이 철회되었다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른 판결들과 달리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구분 소유자들은 저희 이혼조 변사팀과 함께 신탁회사도 찾아가고 우선 수익자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함께 찾아가서 관리인 선임의 찬성 취지로 의결권 행사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설득을 했습니다. 호텔 정상화를 위해서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고, 이런 노력 끝에 이례적으로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였고 결국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집회 이후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